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코네티컷 주립대 신경과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배병일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대뇌 피질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대뇌 피질, 특히 이렇게 대뇌 피질이 크고 구불구불하게 주름진 그런 뇌가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원생 때는 헌팅턴스 디지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결과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장 주요한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튜머 서프레서인 P53가 헌팅턴스 디지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P53를 막으면은 이렇게 피노타입이 없어진다. 뭐 거의 그런 일도 하고 또 P53뿐 아니라 GAPTH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분야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사이언티픽 니치를 찾기 위해서는 좀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저는 C 엘레강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드 셀 데스와 다른 여러 가지 셀룰러 피노타입을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찾아내시는가 이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제네틱스를 활용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인간의 대뇌 발달도 휴먼 제네틱 스터디를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논문들을 읽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털 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크리스 와시 같은 그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유전자를 이제까지 발견하셨는데 그 유전자들의 뮤테이션이 생기면은 다양한 피노타입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뭐 리스1 같은 몰레큘이 없어지면은 뇌 주름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ASPM, CDK5-RAP2, SANJ, COH1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마이크로세팔리 or 스몰 브레인 신드롬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제가 크리스 말시 실험실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니시도 좀 스페시픽하고 그리고 아직 많이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은 분야고 또 몰레큘들도 비교적 새로운 거고 그래서 저한테 좀 기회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Cerebral Cortical Development, Genetic Study of Cerebral Cortical Development에 이제 포스닥으로 뛰어들게 됐는데 일단 휴먼 브레인을 보시면은 이, 이 한 85% 이상의 볼륨이 세레브랄 콜텍스, 이 주름진 이 부분이 세레브랄 콜텍스가 휴먼 브레인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아나토미컬 and functional 메커니즘이기도 하죠. 이제 휴먼 브레인을 마우스 브레인과 이렇게 1대1로 놓고 보면 마우스 브레인에 비해서 휴먼 세레브럴 콜텍스가 특히 서코르티컬 리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포닥 때는 다양한 몰레큘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데이전 GPCR or GPR56라는 그런 몰레큘의 프로모터 리전의 뮤테이션이 생겼을 때 폴리마이크로자레아 혹은 우리 뇌 폴딩이 너무 심하게 많이 생기는 병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연구를 해서 2014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세팔리 프로테인이 이게 재밌게도 우리 뇌가 작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휴먼 제네틱 스터디를 해보면 주로 센트로소멀 프로테인의 뮤테이션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SPM과 WDR62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휴먼 지놈의 논코딩 리전에 휴먼 스페시픽 리전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에서는 다 extremely conserved 되는데 휴먼에서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다이버전트한 그런 리전이 있어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휴먼 accelerated reg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티즘 페이션트에서 특별히 더 뮤테이션이 생겨 있다. 이런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원생 때 그 헌팅턴스 디지즈를 연구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포닥을 할 때 세레브랄 콜텍스를 연구를 하니까 이게 세레브랄 콜텍스는 사실 인간과 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살라무스나 뭐 이런 히포캠퍼스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이 피노타입이 상당히 약하다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비단 뭐 이런 마이크로세팔리나 폴리마이크로지리아 이런 것뿐 아니라 하는 분야에서 그 마우스 모델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요새 사람들이 많이 뛰어드는 분야가 많이 뛰어드는 활용하는 툴이 그 세레브랄 올가노이드죠. 근데 이거는 이제 ASPM이라는 그 센트로소말 프로테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이 휴먼 페이션트에서는 그 ASPM 환자의 뮤테이션이 생긴 환자가 거의 그 마이크로세팔리 지네틱 마이크로세팔리 환자 전체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유전자이고 그다음에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생기면은 그 뇌의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뭐 50%, 뭐 75% 가까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데 마우스에 비해서는 마우스를 연구를 해보면은 ASPM 낙하였던 마우스는 그렇게 피노타입이 강하지 않고 또 올가노이드를 만들면은 피노타입이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그 너무 작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은 그 에파토시스가 일어나고 그 콜텍스의 디벨롭먼트가 여러 가지 스텝이 관여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인컴플리트하게 리카피출레이션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SPM 나카오 마우스를 거의 10개 이상 과학자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피노타입이 안 나오니까 아니 너네가 뭘 잘 못 만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하고 많은 그룹들이 자꾸 만들었는데 근데 피노타입은 여전히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피노타입이 약할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 크리티컬 디벨롭먼트 중에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이 휴먼과 마우스 사이에 컨설브 돼 있지만 그 특히 셀룰러 레벨에서는 이 아우터 레디얼 글리아 셀이라고 좀 인간과 프라이메 그다음에 그 자이언세팔릭 매머 뭐 페렛에도 그렇고 뭐 다른 큰 두뇌를 가진 동물들에게 이 아우터 레디얼 글리아 셀이라는 코르티컬 프로제니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터 레디얼 글리아 셀들은 이제 이 outer subventricular zone이라는 영역, 이 영역은 프라이메이트와 카니보어에서 많이 익스펜드된 리전이고요. 그 거기서 unique morphology, 즉 monopolar shape을 가지면서 거기서 많이 proliferation을 해가지고 이렇게 뇌를 더 expand하고 folded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룰러 디퍼런스가 있고 또 몰레큘러 디퍼런스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 트랜스크립토믹 스터디라든가 지노믹 스터디를 통해서 그 휴먼 스페시픽 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견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아무래도 아놀드 크릭스틴이랑 윌랜드 허트너 아놀드 크릭스틴은 이제 UCSF에 있고요. 윌랜드 허트너는 그 독일에 있는데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그 데이빗 하우슬러도 잘하시고요. 그 미국에 계시죠. UCN. 그래서 이건 몇 가지, 한 네 가지 제가 좋아하는 논문 네 개를 뽑은 건데, 이 PDGF, PDGF-D, PDGF-R 베이타 시그널링이 이게 몰레큘, 지인 자체는 마우스에도 존재를 하는데 이 트랜스크립셔널 패턴을 보면 휴먼 스페시픽 익스프레션 패턴이 보이고 그 다음에 RGAV11B 같은 경우는 휴먼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NOTCH2NL 이런 것도 휴먼에만 존재하는 진이고 세로토닌 리셉터 2A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에도 그 몰레큘 자체가 존재하는데 트랜스크립셔널 패턴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휴먼 디지즈를 연구하는데도 이볼루셔너리 퍼스펙티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노타입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 몰레큘 레벨에서 지노믹 트랜스크립토믹 레벨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이제 물론 자크 모너가 이퀄라이에서도 진실한 것은 코끼리에서도 진실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만 실제로 콜티컬 특히 브레인 디벨롭먼트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코끼리에서 된다고 그게 쥐에서도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사실 코끼리 얘기를 했지만 사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에서 된다고 이퀄라이에서 컨설비드 된 거는 사람에서 컨설비드 될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질병에서 시작을 하면 심플러 모델 오르가니즘으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사실 병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를 어, 사실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페렛을 써보기로 했는데 페렛을 이제 지놈 에디팅을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아까 ASPM 낙아웃 마우스와 ASPM 넣어 휴먼 페이션트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ASPM 낙아웃 페렛을 만들면 피노타입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페렛 왜 하필이면 뭐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페렛을 정했나 이것은 이제 제가 포스닥을 한 크리스 와이시 실험실에서는 페렛이 되게 유망한 그 모델이다. 인간을 쓸 수 없으니까 페렛을 쓰면 유망하다. 사실 이런 생각이 그 실험실에서 많이 전해내려져 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크리스 와이시의 포닥 지도 교수님이셨던 레이 길로리가 이 페렛 모델을 그 뉴로 디벨롭먼트 필드에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페렛은 사실 인간과 1000년 이상 같이 지낸 그런 동물이고요.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1489년에서 1490년 정도경에 이런 그 페렛, 이 얼민이 사실은 페렛이가 뭐 족집이라는 뜻인데 이미 그 500년 이상 전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추상화를 그렸을 정도로 페렛은 그 당시에도 이미 사람들과 친숙했고요. 이 지노를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페렛은 개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피지올로지컬한 것도 비슷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 제스테이션 피리어드도 보면은 41일, 그러니까 쥐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2배 연장, 2배 익스텐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기간도 쥐의 20일 대신 페렛에서는 41일, 섹슈얼 머츄레이션도 쥐에서는 2~3달이 걸리는 반면에 페렛에서는 4달에서 6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 리더 사이즈가 중요한데 그 리더 사이즈가 클수록 그 연구를 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근데 리더 사이즈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6마리, 뭐 많을 때는 15마리까지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몰레큘러 레벨에서도 그 휴먼과 마우스를 비교했을 때 휴먼 스페시픽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많은 지인들이 페렛에서도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정말 낙가우스 페렛을 만들면 그 피노타입이 강하게 나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페렛 클로너는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 미국에 그 페렛 클로닝을 계속 쭉 해오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클리어 트랜스퍼 그런 시절부터 페렛 클로닝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그존 앵글하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거기 셀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 체어도 맡고 계신데 그분이 페렛 모델을 계속 이제 연구를 해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최근 한 5년 이상 전에 National Ferret Resource and Research Center라는 것을 만드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포닥 거의 끝나갈 때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지놈 에디팅을 통해서 ASPM 낙아웃 페렛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 텔런과 크리스퍼 사이의 그 스페시피시티 이슈가 어떻게 예를 들면 뭐 크리스퍼가 너무 오프 타겟 이펙트가 큰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실제로는 이제 텔런을 그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을 해가지고 썼는데 요새는 이제 크리스퍼도 그 스페시피시티 오프 타겟 이펙트 뭐 이런 문제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하이 스페시피시티로 잘 된다는 그런
그게 이제 학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렛을 만들었더니 피노타입이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그 50%, 25%에서 50% 가까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브레인 웨이트가 재밌게도 이제 엠브리오닉 데이 35는 이제 마우스의 엠브리오닉 데이 14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다음에 P0 이거는 엠브리오닉 데이 16, 18 뭐 이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그 마이크로세플리 피노타입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바디웨이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거든요. ASPM 나가고. 그러니까 바디웨이트는 사실 이 휴먼 마이크로세팔리 페이션트가 몸이 작거나 이런 건 그렇게 보호가 되지 않는데 마우스에서는 몸도 작아지는 현상이 좀 보이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근데 페렛에서는 다행히 바디웨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그 아나토미컬 수준에서는 상당히 그 페렛 모델이 그 피노타입을 리카피슐레이션 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스트럭처럴 MRI를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했는데 이 그 마이크로세팔리가 두뇌 전반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부위별로 나눠보면 그 프론탈 콜텍스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이게 인간에서도 그 프론탈 콜텍스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리저널 스페시피시티에서도 그 페렛 모델이 아주 좋은 그 피노타입을 보여준다. 이런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오케이 아나토미컬 레벨에서는 그렇게 뭐 피노타입 강하게 나오고 좋은데 그러면 그게 과연 그냥 크기가 확 줄어들었다, 시그니피컨트하게 줄어들었다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셀룰라 레벨에서도 뭔가 다른 점을 보이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 이제 이뮤노 히스토케미스트리를 디벨롭먼트 스테이지 중에 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확인을 아주 스트라이킹한 피노타입은 뭐였냐면은 그 나카웃 페렛이 그 헤테로자이고스나 와일드 타입 페렛에 비해서 프리머추어 딜라미네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레디얼 글리아 셀들은 이렇게 그 ventricular zone이 primary germinal zone인데 거기서 충분히 proliferation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outer radial glia 셀이나 뭐 intermediate progenitor 셀이나 아니면 이제 그 뉴본 뉴런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ventricular zone에서 충분히 proliferation을 하거든요. 그런데 ASPM이 없어지면은 페렛에서는 이 germinal zone을 빨리 떠나는 그런 premature delamination이 보인다는 그런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 피노타입은 마우스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페렛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마우스 피노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페렛에서만 그 ASPM이 없어졌을 때 페렛에서만 프로그램드 셀 데스 or 에파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에파토시스가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일어나지만 그 ASPM 나카웃 페렛에서는 그 아주 로버스트한 에파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근데 마우스에서는 그 ASPM이 없어져도 그 에파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카테닌 B1은 이제 저희가 포지티브 컨트롤을 쓴 것인데요. 이 포지티브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그리고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도 ASPM 나카웃 마우스는 그런 에파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셀룰라 피노타입, premature delamination and 에파토시스가 페렛에서만 일어난다. 마우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셀룰러 메커니즘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코티컬 디벨롭먼트 전반적인 그 타임라인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봤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 뉴로제네시스 과정 중에 그 ventricular radial glia가 outer radial glia 또 intermediate progenitor 셀로 분화되는 것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뒤로 가면은 그 글리오제네시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도 생기고 올리고데인드로사이트도 생기고 그다음에 결국 그 ventricular radial glia는 에핀디말 셀로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 익스프레션, 코르티컬 디벨롭먼트의 타임라인을 보면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것 같은데요. 질문이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질문을 나중에 그래요?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요즘에 싱글셀 RNA 시퀀싱 테크닉이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제 아웃데이티드 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제가 드롭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1,000개의 셀을 와일드 타입 3마리 그다음에 낙하웃 4마리에서 이제 E35 스테이지에서 모아가지고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해서 최소 13개의 디스팅트 셀 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ASPM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레디얼 클리어 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익스프레션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인터미디에이트 프리제니터 셀과 그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들의 파퓰레이션이 이미 엠브리오닉 데이 35 스테이지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A4D는 이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의 마커 몰레큘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는 premature delamination, premature differentiation 이런 게 뉴로제네시스 중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해보니까 뉴로제네시스가 빨리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글리오제네시스 단계로도 더 빨리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브레인 디벨롭, 콜티컬 디벨롭먼트의 과정이 프리머추어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아우터 레디얼 글리아와 인터미디에이트 프로제니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리커서 셀이나 다른 셀 타입으로도 많이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케이, anatomical phenotype is strong. That's good. 그 다음에 cellular phenotype is unique in ferret. 마우스에서는 없고.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 몰레큘러 메커니즘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 페이퍼를 끝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가 대부분 2018년 네이처 페이퍼에 제가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ventricular 셀들이 이렇게 ventricular surface에 attached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앵커링 모레큘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pical polarity complex protein이라든가 ciliary membrane protein.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typical PKC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앵커링 모레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ASPM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RNAi로 이제 없애면은 APKC의 로컬라이제이션이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게 이제 마우스 피노타입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APKC가 많이 줄어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저희가 난관에 봉착한 게 뭐냐면 일단 저희는 previous literature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리터처에 기반을 해서 에피컬 폴라리티 컴플렉스 프로테인들이 앵커링 모레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게 어쩌면 마우스와 페렛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코아이피드하고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마우스와 페렛에서 피노타입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몰레큘라 메커니즘이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APKC뿐 아니라 PAR6, 알파, 9인 뭐 여러 가지 몰레큘들이 이제 ASPM과 인터랙팅 한다는 거를 보였고 그렇게 이 몰레큘들에 대해서 이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해봤는데 얘네들도 다 비슷하게 마우스 severity를 보면
그 미스 로컬라이제이션 정도가 마우스 앤 페렛 모델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풀으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ASPM이 없어지면 apical polarity complex protein 그 앵커링 몰레큘들이 다 미스로컬라이즈 되거나 뭐 어디 그러니까 딴 데 가 있지만 그게 그 스피시스 스페시픽 그 cortical progenitor phenotype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메커니즘은 여러 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 한 개의 메커니즘이 모든 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인터랙팅 프로테인에 어쩌면 열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텍사스에 있는 휴고 벨렌이 그 댕게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가 어떻게 댕게 바이러스는 마이크로세팔릭 그 걔네들이 다 크게 봤을 때 플라비 바이러스라는 그런 커다란 그룹에 들어가는데 댕게 바이러스는 마이크로세팔릭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 지카 바이러스는 마이크로세팔릭을 일으킨다는 연구를 그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셀 페이퍼를 낸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댕게 바이러스 인터랙팅 프로테인과 지카 바이러스 인터랙팅 프로테인을 비교를 해가지고 지카 바이러스 인터랙팅 프로테인, 인터랙팅 휴먼 프로테인 중에 센트로소멀 프로테인이 있는데 이게 댕게 바이러스는 달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그 species specific interacting 프로테인이 그 지카 바이러스 스페시픽 마이크로세팔리 피노타입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저희도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그 특히 올가노이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스페시픽 ASPM interacting protein versus human ASPM interacting protein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그 여기 이제 패널 D에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human specific ASPM interacting protein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M 프로테인 자체도 그 휴먼과 페렛에서는 상당히 비슷한데 그 마우스에서는 좀 그 사이즈가 훨씬 작거든요. 특히 그 켈모줄린 바인딩 IQ 도메인의 숫자가 마우스에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unbiased screening approach를 하고 있는데 또 이 그 biogrid.org 이런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이미 그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힐라셀이나 투나인3 셀에서 보고한 그런 그 인터랙팅 몰레큘의 데이터베이스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ASPM 인터랙팅 프로테인이 현재까지 한 120개에서 150개 정도 리포트가 있는데 그중에 몰레큘 하나가 이제 다른 그 저희 분야의 그 휴먼 프로제니터 스페시픽 데이터베이스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그 ASPM 인터랙팅 프로테인 중에 하나가 그 휴먼 브레인에서는 많이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마우스 브레인에서는 익스프레션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트림 프로테인인데요. 이게 사실 트림 패밀리에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ASPM과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를 저희 손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마우스에서 한번 그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마우스를 페렛처럼 만들고 페렛을 마우스처럼 만들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이게 그 몰레큘이 커저티브 그 몰레큘러 메커니즘이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우스에다가 ASPM을 낙아웃 시키고 그 human or ferret specific 프로테인을 넣어주면 그 피노타입이 페렛만큼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in utero electroporation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캔디드 몰레큘을 찾아낼 것인가, 그다음에 그 캔디드 몰레큘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펑셔널 스터디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in utero electroporation을 하는 건데 저희가 트림 프로테인을 in utero electroporation을 해봤더니 GFP만 한 것에 비해서는
이런 좀 스트라이킹한 피노타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폴러 그 피노타입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 GFP만 익스프레션을 시키면 그냥 얘네들은 디퍼런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티컬 플레이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얘네들은 서브벤트리큘러 존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니크한 피노타입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자이렌세팔릭 메모 스페시픽 그런 몰레큘러 메커니즘 오브 코티컬 디벨롭먼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발표를 안 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왜 마이크로세팔릭 피노타입이 브레인에만 나타나느냐, 이게 사실 밀리언 달러, almost maybe 빌리언 달러 퀘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ASPM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센트로소멀 프로테인이고, 센트로소음은 모든 애니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SPM이나 다른 뭐 WDR62 같은 게 없어지면 이 피노타입이 브레인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이제 다른 센트로소멀 프로테인, 예를 들면 페리센트린 같은 경우는 그 loss of function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이 외소증, 프리모리얼 도르피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ASPM이나 WDR62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세팔리가 나타나는데 그 페리센트린이 없어지면 도르피즘이 일어나고, 도대체 그 몰레큘러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프레인점이 이제 발표 전에 어떻게 바이올로지컬 그 사이언티픽 니시를 찾은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휴먼 페렛 마우스 모두에서 공통되는 그런 그 피노타입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연구하면은 이제 가장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저희가 연구해보고 모든 그 저희 필드에서 계속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제 생각에는 자이렌세팔릭 메모 스페시픽 몰레큘러 메커니즘이 그렇게 생각보다 타이니 프랙션이 아니고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아스테리스크로 표시한 이 영역에 한번 제 그 과학적인 그 운명을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롱텀 골이고요.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